설명 한번 다시 할게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알짜임과 운동상태 변화입니다. 알짜임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으로 물체가 받는 순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여기. 자, 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시험 있잖아요, 이제. 계약했죠? 계약 다 했죠? 아, 다 같은 학교인가? 아니지. 계약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시험. 자, 봐봐. 자, 이 나무 조각을 밀 거예요. 사람이 밀 거란 말이야. 얘가 50N의 힘으로 밀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50이란 얘기죠. 한 명이 50 밀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뒤에서 같이 밀어. 아, 그럼 이거 사람을 미는 거잖아. 같이 밀어. 여기 한 명 더 있어. 자, 밀어. 자, 그러면 20N의 힘으로 더 밀었어요. 그럼 같이 민 거니까 더하기 70N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심술 맞은 애가 일로 밀어. 20N의 힘으로 밀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오른쪽으로 이거 더해져서 70N의 힘이 작용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반대로 안 보이니까 이걸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20N의 힘을 밀었어. 그러면 얘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50N이 된다. 이게 물체가 받는 순힘이라는 겁니다. 다 합쳐서. 이게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듣고 있는 거죠? 다들 별로 잘 안 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힘들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미는 힘 여기 10N으로 오른쪽으로 미는데 이 바닥면과의 마찰력이 왼쪽으로 5N이다. 우리 마찰력 배웠잖아요. 그쵸? 작용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5N의 마찰력이 작용했으면 알짜 힘은 5N이 되는 겁니다. 큰 데서 작은 거 빼신대요. 방향이랑 상관없이. 알짜 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5N 작용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알짜임에 따른 운동상태 변화도 볼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일단 알짜임이 0인 경우 보겠습니다. 알짜임이 0일 때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운동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당연히 멈춰있는 경우 멈춰있겠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위에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한 1000N의 힘으로 나를 내리 눌러. 그럼 뭐 변하겠지. 힘이 작용.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건물 바닥이 나를 밀어 그러니까 받치고 있는 힘과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서 지금 여기 유지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희성이를 일로 이렇게 밀어. 와. 그럼 밀린다면 뭐 움직이겠죠. 힘이 작용한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상태.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으면 알짜임이 0이지 않다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거가 뭐냐면 어디다 쓸까요? 일정한 운동 상태 유지는 등속 직선으로. 내가 쓸까요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놈 2명. 책 이제 끄네.
자, 봐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등속. 직선은 뭐예요? 직선은 이렇게 우리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직선. 그럼 이 직선이 과학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그 예를 들자면 에스컬레이터가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생각해 보시면 쭉 속력 일정한 채로 일직선으로 움직이죠. 뭐 에스컬레이터 아니어도 됩니다. 무빙워크 뭐 이런 것도 그렇지. 그 쭉 움직입니다. 쭉 움직이는 건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이 작용하는 모터로 움직이겠죠. 모터로 움직이는 힘과 그다음 마찰력 작용하겠죠. 마찰력의 힘이 같기 때문에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운동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봐. 모터로 움직이는 모터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되냐면 모터 힘이 더 세면 속력이 조금씩 빨라지겠죠. 차처럼. 그쵸? 차는 붕 밟으면 앞으로 확 가잖아. 그쵸? 근데 얘는 이걸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마찰력의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됐어? 속력이 느려지겠죠. 더 못 가겠죠. 이걸 유지하기 때문에 가는 힘과 마찰력의 힘이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임 0일 때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요. 그래서 준서를 밉니다. 우주복을 입힌 채로. 우주복은 입혀야지. 자, 우주복 입힌 준서를 밖으로 밀어. 자, 내가 우주선 밖으로 밀어서 손이 떨어지는 순간 준서는 쭉 가는 거예요. 우주 밀어.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 쭉 운동을 하는 거죠. 왜냐 우주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을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모터 힘이 계속 작용해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우주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갈 겁니다. 영원히.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 방향으로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는 쭉 운동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런 게 알짜임이 0인 경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알짜임 0이 아닌 경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구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쉬워요. 이건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이 작용할 때 나란한 힘이 작용한다는 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걸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공이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밀어. 그러면 더 왠지 그림이 잡는 느낌이 나네요. 자, 어쨌든 얘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속력이 더 빨라진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공이 굴러가고 있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면 공이 이렇게 굴러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쪽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안 느려지면 뭐 얘를 밟고 지나가 버리겠지? 자, 어쨌든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느려진다. 어쨌든 속력이 변한다? 어떨 때?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야.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거 정확하게 수직이어야 돼요. 조금만 비스듬해지면 요 힘이 작용하니까 정확하게 수직으로 작용하면 방향만 변합니다. 방향만. 이게 원운동이 그렇다 그랬죠. 원운동. 그 다음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비스듬하게 치면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합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한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얘기한 대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만 변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진 않습니다. 얘 조금만 삐끗해도 안 돼요. 정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야구 보세요. 야구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야구를 봐봐. 야구가 이게 공을 투수가 똑바로 던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던진다고 쳐. 얘가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거의 안 맞는다. 그쵸? 왜냐면 타자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니까 공이랑 얘랑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뭐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만 투수로 공이 막 뿌악 날아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막 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이거야.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쵸?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확하게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러면 뭐 생각하면 좋을까요? 볼링? 아이고. 잘해요. 볼링 잘해요? 네. 잘할 수 있지. 나도 옛날엔 잘했어. 옛날에 아니. 볼링부였거든. 저 볼링부였는데. 동아리 볼링.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란한 경우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운동 방향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한다. 점점 증가, 점점 감소.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얘만 볼게요. 자이로 드롭은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방향도 일정하라고 이렇게 꼽아놨잖아. 도넛처럼 이렇게 꼽아놨잖아. 그쵸? 방향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일자로 그냥 쭉 떨어지니까 처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 돌죠. 이건 모터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 모터 힘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기서 뱅글뱅글 돌죠. 뱅글뱅글 돌다가 뭐 하는 거냐면 끊는 거예요. 번지 점프로 따지면 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뽕 떨어지면 점점 빨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자석의 힘으로 쓰는 거고요. 자석. 자, 그래서요. 누군데 나한테 인사했어. 자, 그래서 너네 다 쳐다보니까 인사하잖아. 아는 사람이야? 오빠예요. 오빠야. 어쩐지.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갑자기 이렇게 영혼 없이 손만. 자, 그래서 자이로 드롭 이렇게 떨어지면 속력이 쭉쭉쭉쭉 빨라지면서 자석의 힘으로 멈추죠. 어쨌든 그것도 속력 점점 증가하는 거고, 스카이다이빙도 그렇고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이거 다 중력 때문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속력 점점 감소하는 거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거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던지면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되는 순간 다시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빨라지게 되겠죠. 운동장에 구르는 공은 왜 속력이 느려지냐면 마찰력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도 마찰력 때문에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속력만 변한 운동입니다. 요건 간단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잘 들어주세요. 어려우니까.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으로 나오는 게 원운동이죠. 원. 자, 그래서 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운데로 작용합니다. 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죠. 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 힘이. 내가 지금 공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공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은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자, 그림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자,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로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힘의 수직 방향. 요 방향. 요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손을 떼버리면, 여기 손을 떼버려서 힘이 사라지면, 이거 없어졌어요. 원심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회르륵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방향이 계속 변하면서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은 항상 힘과 운동 방향 수직일 경우에 원운동을 하게 돼요. 완벽하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애들은 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수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공위성도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지구 주위를 돌 때 이게 지금 연료로 도는 게 아닙니다. 연료로 돌면 며칠 못 돌아요. 몇 개월은 돌려나? 어쨌든 이렇게 오래 못 돌아요. 오래 못 돌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돌기로 했냐면 인공위성 중력, 지구 중력 이용해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원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야. 이 중력 이용한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나? 이반이 아닌가? 그 달에 갈 때, 달에 가. 아마 미국에서 올해인가 내년에 달에 갈 거예요. 사람 태우고. 중국에서도 계획 잡았고. 어쨌든 달에 갈 때 가면 봐봐라. 지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달에 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달로 뿌악 하고 가면 되게 금방 가요. 며칠 안 걸려. 3일? 정확하게 며칠이나 걸려요? 며칠은 걸려. 그게 아니, 그렇게 당연히 스타일. 보이는 것보단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가깝고 다른 행성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깝지. 근데 화성이 가깝잖아요. 화성이 우주선으로 가면 3주. 3주요. 3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렇게 네? 걸려요? 아니 우주가 넓다고 이게 보인다고 금방금방 뭐 하루 만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야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 갈 때도 12시간은 걸리는데 6개월. 화성 가는 도중에 죽으면 어떡해? 6개월 만에 죽을 거면 지구에서도 죽었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갔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뭐 준서야? 정신을 차려줄래? 너 지금 흰자에만 있는 눈 봤어. 너무 놀랬어요. 그러면 목성까지 갈 때는 거의 5년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목선은 5년까지 10년 정도 그렇게 얼리는 안 걸리던데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 왜냐면 명왕성까지 가는데 한 30년 만에 갔어. 네? 명왕성 가는데 한 30년 걸렸을걸요. 근데 그거는 이제 30년 전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막 60년대에 보내서 30년 걸린 거야. 그때 우주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빨리 가긴 하겠죠. 그래 들어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에 갈 때 이렇게 가면 뭐 2, 3일 걸리나? 뭐 하여튼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출발해서 속력이 빨라진 다음에 다시 속력을 느리게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연료 소모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얘를 뒤로 보냅니다. 우주선을 뒤로 띄워서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보내면 연료가 다 다를 때쯤 일로 떨어져서 훨씬 더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가 비싸거든. 열로 가격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떨어지겠죠.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그 목성 얘기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자, 봐봐. 내가 아까 명왕성 가는데 30년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명왕성까지 멀잖아.
명광과 멀고 우리가 연료를 띄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에 가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 간단 말이에요. 이때 어디를 거치냐면 목성을 거쳐요. 우주선을 목성을 목표로 띄워서 뭐 하냐면요. 이 중력에 의해서 목성이 중력이 셀 거 아니야. 크니까. 그럼 그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한번 당겨져서 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쏴? 그럼 목성이 잡아당기는 근처까지 가면 잡아당겨지겠죠?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움직여서 양공 화살처럼 한 번 당겨져서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도 좀 아끼고 속력도 여기서 한 번 더 빨라지는 역할을 하는 거야. 중력 얘기하다가 이상한 데까지 왔네. 자, 어쨌든 그래서 원을 그리는 거는 인공위성이든 달이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고요. 대관람차나 회전목마, 헐풍의 날개는 이제 모터를 이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힘과 수직 방향,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이라 원을 그린다. 준서 밤샜니? 너무 졸려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변환 운동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여기도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봐봐. 이제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야구 얘기도 했죠. 야구 얘기할 때 야구도 공이랑 배트랑 맞을 때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맞기 때문에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책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올 거냐면 포물선 그리는 운동이 나올 거예요. 내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던져. 이게 뭘까요? 어쨌든 이걸 던진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위로 이렇게 던지면 떨어지죠. 그쵸? 그대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정확하게 수직이면. 근데 내가 이걸 비스듬하게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차이예요. 내가 수직으로 올리면 중력이랑 나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안 바뀌고 뚝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던지면 비스듬하게 던지면 중력은 일로 작용하는데 내가 일로 밀었어.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손을 놓는 순간 내 힘은 전혀 안 작용하죠. 잡고 있을 때 빼고 움직이는 동안 내가 손으로 똥똥똥똥 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내가 던지는 순간부터 얘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나의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 없는 애요. 누구랑 관계 있는 애요? 중력이랑 관계 있는 애요. 중력만 작용하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요. 중력이 밑으로 중력은 아래로 잡아당겨 무조건 지구 방향으로. 근데 내가 비스듬하게 던져서 방향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변하고 속력도 변합니다. 요걸 이렇게 갈라서 이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과 운동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지죠.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요 제일 높은 곳에서 뭐예요? 속력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최소. 0이 아니에요. 0이 될 순 없죠. 왜냐하면 멈추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고 여기서 지나서 요 내려온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 떨어지는데 속력이 떨어질 때도 중력과 운동방향 비스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연식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력 계속 변하고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한 운동을 한다. 힘과 운동 방향 그래서 비스듬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들어요. 자, 그 다음 이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로 완복하는 운동. 이거 시계추. 너는 이렇게 생긴 시계를 본 적은 있어요? 이게 시계 아직 다 안 그렸어요. 여기 시계추가 그치 그거 그렇지. 못 그리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시계추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맞아. 할머니 집에 있을 만하다.
이거 되게 크잖아. 추 달린 시계는 되게 크다고. 크기부터 크다고. 자, 어쨌든 이런 시계추처럼 왕복으로 바이킹 생각하셔도 쉽겠네요. 그쵸? 바이킹처럼 왕복으로 운동하는 운동도 운동 방향과 그 힘의 방향이 계속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를 잡고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순간 속력이 점점 빨라져. 속력이 점점 증가해요. 속력 점점 증가하다가 이 순간, 요 순간 제일 높아집니다. 최고 속도. 그러면 그 힘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힘을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속력이 줄어들겠죠. 0이 됩니다.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거지. 떨어져서 속력 빨라지다가 요 최고 속도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되면 다시 떨어져.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 비스듬하면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계속 변한다. 그래서 얘로 나오는 게 얘도 나오죠. 헤어드라이기 탁구공을 떨어뜨려 점점 빨라지는 탁구공에 헤어드라이기를 설치해서 얘가 불면 얘가 이렇게 휘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험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힘의 작용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힘의 작용. 자, 바닥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 처음에 얘기했죠. 멈춰있는 애들은 알짜임이 0이야. 그쵸? 그럼 여기 올려져 있는 이 텀블러. 그치? 이 텀블러는 멈춰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책상이 얘를 받치고 있는 힘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멈춰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더 세지면 얘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텀블러가 갑자기 중력이 100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뚫겠죠. 꽝 하고 뚫고 여기로 떨어지겠죠. 얘는 뚫을까요? 텀블러 중력 100배 된다고 뭐 건물을 뚫을 것 같지는 않고요. 책상 정도는 뚫을 수 있겠지. 그쵸? 뭐? 나? 아니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 스티로폼 이렇게 테이블 테두리에다가 스티로폼 상판을 올려놔. 그리고 내가 희성이를 던져. 희성이 던져. 어떻게 되겠어요? 스티로폼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희성이 몸대로 뚫리겠지. 이렇게 뚫리겠지. 그럼 이거 뭐예요? 이렇게 뚫린 건 희성의 중력이 스티로폼에 받치고 있는 것보다 세니까 뚫리는 거야. 만약에 얘가 받치는 힘이 중력보다 세! 막 10배로 늘어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는 애들은 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애들은 중력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어떤 거든 받치고 있는 힘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건물 바닥이 받치고 있는 힘과 너의 중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는 거. 건물로 따지면 건물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땅이 받치고 있는 힘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요즘 뭐예요? 그래서 자꾸 싱크홀 나잖아. 싱크홀. 그쵸? 중력이 이겨. 자꾸 싱크홀 나잖아요. 왜냐하면 부실 공사나 아니면 그 자연재해 때문에 자꾸 구멍 뚫려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작용 보시면 탄성력 이거 기억하는지 좀 물어볼까요? 다해? 탄성력이 뭐예요? 네,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준성 아니? 뭐라고? 왠지 이 사람들 왜 과학 다 이거 했던 건데 한 이거 번만 더 설명해. 제일 앞부터 다시 설명을 하던가. 자, 탄성력이 뭐냐면요. 탄성력은 그 용수철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시. 잡아당기잖아. 맞아.
되돌아가려는 힘.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힘이 아니라 늘어놓은 애를 놨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얘가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에 추를 매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늘어나지만 탄성력은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이니까 위쪽으로 작용할 거야. 원래대로. 근데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 힘이 같으면 이 추가 중앙에 매달려 있겠죠. 중력이 세면 어떻게 했어요? 용수철을 더 늘릴 거고요. 탄성력이 더 세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탄성력과 중력의 힘이 같기 때문에 용수철이 조금 늘어난 상태로 매달려서 멈춰 있는 겁니다. 준우야? 네. 탄성력이 뭐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데려간 힘이요. 자, 그럼 부력은 뭐겠습니까? 그 부력은요. 그러니까 다 그 중력이 이렇게 내려가는 좀 그런 거 알아요. 누르면 잡아당기는 그거 알아요. 근데 부력은 위로 올리는 그리고 근데 나 지금 의문이 하나 생겼어.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왜 클래식가 이렇게 못 풀어요? 아니 그 집중력이 이제 그러니까 집중력 때문이야. 무조건 다 집중력 때문에. 100%다 집중력 때문에. 여기서 집중력이 50이라면 거기서는 10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없는데 집중이 안 돼서 못 푸는 거다. 그럼 가봐요. 진짜죠? 아마도요. 자, 어쨌든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떠올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튜브가 떠 있는 이유는 중력과 부력이 같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 가라앉겠죠. 밑으로 꾸르륵. 부력이 더 세면 더 떠오르겠죠. 문을 멈추고 있는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힘이 평형을 이루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알짜임 0인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할까요? 엘리베이터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바뀌는 애예요. 자, 얘를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엘리베이터를 내가 1층에서 타서 4층으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멈춰 있었죠, 원래. 내가 탈 때 멈춰 있죠.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가려면 속력이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져야 돼요. 그쵸? 멈춰 있으니까 속력이 빨라져서 하다가 4층 가까이 되면 다시 천천히 가서 멈춰야 되니까. 그쵸? 그러다가 다시 또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도 바뀌고, 그 다음에 방향은 한 방향이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니까. 말하는 방향. 평형을 이루지 않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봅시다. 지금 용수철이 연결한 나무를 잡아당겼다가 놨대요.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잡아당겼다가 놨대요. 그럼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탄성력이 작용을 크게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다시 안 당겨줬겠지. 그치? 탄성력 때문에 앞으로 가요. 그럼 중력과 마찰력 또 작용하고 탄성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면 알짜임은 0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니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집중력. 자, 일단 요거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쪽이에요.